안녕하세요. 퀀텀매트릭스의 권성훈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회사 소개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뭐 하나를 남긴다 그러면 뭐를 남겨야 되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한 3번 정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퀀텀매트릭스는 환자의 생명을 많이 살리는 혁신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뭐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가장 포커스가 폐혈증 진단인데요. 이 폐혈증이 제가 이제 처음에 20년 정도 연구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알던 거하고 실제 폐혈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굉장히 위급한 질환이거든요. 30일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뭐 30% 넘는 문헌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응급이라고 알려진 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보다 사망률, 30일 사망률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슈퍼박테리아나 특정 균에 감염돼가지고 급성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 사인 중에는 1위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3초에 한 분씩 폐혈증으로 어디선가 돌아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 내에서 직접 사인 1위고, 다른 모든 질환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면역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평소에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균들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60조 이상 이 폐혈증 관련으로 지금 지출을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일 질환으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시간하고 싸워야 돼서 그런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 생존율 커브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게 면역 시스템이 사실 약해진 환자들이기 때문에 피에서 뭐 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항생제를 딱 맞는 걸 빠르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1시간 딜레이가 되면은 한 7%에서 9%씩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빠르게 맞는 항생제를 탁 찾아줘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번 쓰는 그런 브로드 스펙트럼 항생제들, 그러니까 대충 광범위하게 듣는 걸 먼저 쓰게 되는데, 그런 내성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맞는 거를 처방 받는 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맷 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디라스트라는 그런 검사가 이 병원에서 굉장히 좀 정확한 검사가 있거든요. 항생제를 빠르게 찾아주는. 문제는 그게 환자 딱 들어와서 피 뽑은 다음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항생제 처방을 먼저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타이밍에서 일단은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탁 처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들을 확률이 한 4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배양이라는 거, 배양을 이제 3일, 4일 걸리는 이유가, 배양을 3번을 해가지고 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별하는 배양이 혈액 배양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을 정제하는 배양이 이틀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다 쳐가지고 배양을 해봐서 뭐가 잘 됐나 찾아내는 항생제 배양이 이제 3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만든 요 디라스트라는 기술은 피에서 균이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응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시점 바로 오후에 가장 맞는 최적 항생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를 그냥 쭉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경험적으로 처방을 하고요. 보통은 강한 항생제를 몇 가지를 섞습니다. 2가지를 섞어가지고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 빼고,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정확한 걸로 바꾸는, 이제 이 사이에 많이 예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균이 나온 그날 오후에 맞는 항생제로 바로 바꿔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혁신 기술을 만들어서 기존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르게 약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자의 생명을 많이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 고열로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들어온 2 환자인데,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은 사신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으면은 이제 혈액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코마이신 투여를 했고요. 그래서 균은 잡았는데 이 방코마이신 부작용으로 심부전으로 돌아가셨고, 투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똑같은 질환으로 이제 들어온 분인데, 이분 같으면 바로 4시간 만에 검사 결과 들여가지고 뭐 메치실린이라고 방코마이신보다는 더 부작용 적고 많이 쓰지만 내성률이 높아서 처음에는 못 쓰는 그 항생제를 바로 처방을 받고서 이제 이분 같으면 사셨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한 케이스 이제 뿐인데, 이런 게 되게 다양한 항생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뭐 이거 기술 슬라이드는 이거 한 장인데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기술을 좀 저희가 합쳐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약을 넣고
넣고서 이제 키워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뿌얘지는 것까지 이렇게 균이 막 자라면은 뿌얘집니다. 약을 넣고서 균이 자라면 이거 내성인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균 하나하나를 직접 이미징을 하면서 약을 쳐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빠르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임상미생물학회에서 이제 발표될 내용인데요. 요거를 환자들한테 쓰면은 정말 어떤 이익이 있냐. 저희가 임상을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경제성 임상 내용입니다. 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폐혈증,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명 정도 환자를 반으로 나눠서 기존 항생제 검사로 그대로 이제 약을 바꾼 그룹하고 그다음에 저희 걸 이용해서 빠르게 약을 바꾼 그룹하고 이런 사망률하고 의학적인 효과를 비교를 했는데 굉장합니다. 30일 안에 사망률인데 폐혈증이 오신 분들 같으면은 폐혈증 그룹에서 24.4% 정도가 나왔고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기존 검사를 이용했을 때. 근데 저희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9.5%로 이게 사망률이 확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0명 한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 폐혈증 상황까지 가시거든요. 나머지 이제 고열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데 폐혈증 상황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봐도 사망률 차이가 4% 정도 낮으니까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칩을 환자 한 명당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25개의 칩을 저희가 팔아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한 분이 더 사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원가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가가 이제 16만 원 검사 하나당 16만 원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다 저희 매출액으로 잡히진 않지만 잡힌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시약을 판 그 시약 매출 한 400만 원마다 한 분씩 더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듯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 있었냐?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에서 요 래피드 AST라는 혁신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아카데믹 논문은 저희가 처음으로 냈고 실제로 상용화해서 마켓을 런칭한 건 이제 두 번째로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미국 회사 이 Accelerate Diagnostics라는 그 회사하고 이제 저희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throughput이나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커버하는 그런 약들 성능적인 지표가 이제 저희가 좋아서 병원에서 뭐 유럽 시장에서 이제 훨씬 잘 팔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병원 사실 선생님들하고 이 제품 기획할 때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서 이 병원 워크플로우 상에서 24시간 이게 다 돌아가야 되는 검사인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들이 다 거의 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병원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 고객군이 그런 병원들 보면 한 반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나머지 반 정도 하루에 2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24시간 돌리는 병원은 제가 본 바로 지금 저희가 병원 50개에서 쓰고 있는데 아산병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샘플을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런칭을 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게 한 지금 마켓에 런칭한 지 거의 이제 5년 차 정도 되거든요. 5년 차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2년 반 정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하긴 했는데 이게 그 기존 있던 시장에서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혁신 의료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을 받은 다음에 마켓에서 요거를 이제 쓰게 될 때까지 한 뭐 3단계 정도 임상을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밸류 검증하는 임상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도 이게 제품이 한 16만 원 정도 병원에서 투자해가지고 이제 쓴다고 했을 때 ROI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은 얼마나 버나. 그럼 그게 뭐 스터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600유로에서 한 10,000유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나를 썼을 때 병원이 이제 벌 수 있는 또는 환자랑 그 보험에서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걸 ROI를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은 이런 경제적 임상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이런 회사 제품을 각 나라에 그런 유럽의 이제 그런 각 나라에 하나씩 이렇게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서 이제 이런 대리점 구조를 만들어서 나라마다 한두 개 이상씩 병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사실 5년 동안 저희가 그 런칭을 해서 진짜 이거 처음에 세일즈 사이클이 한 2년 이상 되는 곳도 꽤 있었고요. 처음에 제품을 인트로듀스를 하고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처음 써보는 권위자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뭐 임상 샘플을 몇백 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게 됐을 때 논문도 내시면서 소개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해왔고요. 올해 4월에도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그런 임상미생물학회에 이제 참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 인바이트 돼가지고 고속 항생제 검사가 뭐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소개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항생제 검사를 빠르게 해가지고 폐혈증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어떤 회사 제품을 써야 되지?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많이 그 마켓이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막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런 유명한 병원들이나 이제 큰 랩들이고요. 이런데 이제 제품을 넣어서 쓰게 되고 하는데 기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이제 최근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가장 빠르게는 3개월 만에 이제 납품된 케이스도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세일즈 사이클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 그런 유럽 같으면 사실 임상 미생물 본고장이거든요. 파스텔하고 플레밍 있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런칭을 해서 그래서 뭐 독일의 일단 녹십자 같이 이제 제일 큰 이 블러드 랩인데 림바우 그룹에서도 이 저희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들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드메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제일 큰 그런 랩입니다. 이 블러드 랩인데 거기서도 저희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고 뭐 16에서 20시간 이상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병원보다는 샘플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어서 30에서 50시간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하루 이상 일단 절약을 할 수 있고 환자한테 바로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레버 브루너 여기도 독일에서 이제 큰 랩인데 거기서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스타프루시 같으면은 이게 세계 3대 암 전문 병원 중에 유럽에서 1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암병원인데 파리에 있는 병원인데 이게 가장 유럽에서 유명한 암센터인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여기서 가장 먼저 저희 제품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입찰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승률이 가장 높은데 뭐 가장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한 4분기 때 되게 좋은 일들이 프로그레스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4분기 때 일어났던 그 좋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의 그 유니 HA라고 이 프랑스 전체 국공립병원의 그 조달을 담당하는 한 90% 정도 조달을 담당하는 이 구매하는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량을 몰아서 그러니까 이런 진단회사들 뭐 치료회사들하고 이게 가격을 내고를 한 다음에 코드를 오픈하게 되면은 병원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코드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 걸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독점 기간을 4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큰 입찰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따내가지고 국공립병원에서 사실 요 4분기 동안에만 이제 5군데에서 저희 거를 쓰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게 아젠타라는 저희 대리점이랑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와스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공시 나간 거는 사실 뭐 18억 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고 2번에 걸쳐서 이제 18억 원, 뭐 6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병원 한 20몇 개죠. 25개 정도인데 거기에 디라스트 장비를 도입을 해주는 거를 이 와스비라는 단체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병원 20몇 개를 동시에 도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입찰을 건너뛰고서 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큰 입찰이었고요. 여기 저희 경쟁사들이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한 20개 정도 병원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한두 개씩 뭐 한국에서 한 7, 8개 이렇게 20개 정도 병원을 개척을 했다라고 하면은 작년 4분기에만 이제 30개 병원이 더 열게 돼서 디라스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커브를 그리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거 제품을 이제 써보신 다음에 테스트모니얼을 해주시는 건데 이 조지 뽕피디 병원이라고 이제 파리에서 이것도 이제 병원 체인인데 디라스트가 이제 4시간 안에 실질적인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랑 비교해서 이틀가량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리고 이게 뭐 항생제 감성 검사의 미래다. 여기는 이제 스톡홀름에서 그리고 이 이탈리아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거 플러스 경제적 비용을 되게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저희 임상 결과를 보면은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그러니까 저희 환자 그룹에서 8일이 4일로 줄어들거든요. 4일 정도가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당연히 중환자실 재원 비용이 보통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한 800불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병원 같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게 그 뭐 포괄수가제 같으면 그냥 폐혈증 한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환자를 빨리 디스차지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면 이제 병원 수익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를 해주셨고. 네, 서울대병원이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지금 액티브하게 쓰고 계시고, 뭐 성모병원도 체인에서 이제 여러 군데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쓰고 계시고요. 지금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부 다 그 도입 결정이 나서 사실 국내에서 이제 5대 병원은 거의 다 이제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 정도 전에 수가 편입이 되고 나서 만 2년이 넘었는데 사실 수가 편입이 되고 나서 국내에 거의 못 팔았습니다. 국내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점이었는데 국내 매출 비중이 갑자기 5%로 줄어들게 됐고요. 저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가가 편입이 될 때 중환자실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한정이 돼가지고 편입이 되다 보니까 중환자실이 이제 전체 환자 수, 그러니까 저희 대상 환자군의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ROI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액티브하게 도입하면은 뭐 장비가는 1년 이내에 다 뽑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리점이나 이제 병원이나 다 ROI가 이제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걸 중환자실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ROI 뽑히는데 막 7년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이게 다행히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주시고 감염학회나 이제 증권학회에서도 많이 항의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그런 제한이 이제 풀려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제 약화된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병동에 구분 없이 보험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좋은 거가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는 뭐 이게 한 300~400개 병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50개 정도 왔는데 뭐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 매출의 한 80%가 이 리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키트 매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과연 저희 작년 뭐 기준으로 저희 리에이전트 매출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많이 깔고 있는 거라 장비 매출 포션이 이제 크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도 계산을 해보면 한 200명 이상 저희 기술로 더 살게 되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익성까지 가는 마일스톤 이제 달성을 하게 됐을 때는 1년에 저희 매출 나누기 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몇 명 살렸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광학 그리고 이런 로보틱스, 바이오, 맴스 기술 이런 걸 이제 합쳐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그런 의료 장비 중에 가장 혁신적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장비니까요. First in class 장비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된 케이스가 제가 그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서울대 벤처로 시작을 해서 뭐 좋았던 부분도 있고 좋은 투자자도 이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요런 걸 이제 상용화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이제 걸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게 시장을 저희가 만들면서 이제 가는 거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인정을 받으면서 유럽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병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많다는 게 저희 경쟁사들이 인증을 받은 경쟁사 이제 2개가 있고 그다음 인증받기 전 경쟁사 하나 해서 한 맨날 우리 같이 이렇게 입찰하는 그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사들은 실제로 루틴에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병원 숫자가 하나, 둘, 3개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유럽에서 이제 50개 병원에서 도입 확정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라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와서 이런 제품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좋은 투자자를 그 만나서 이 미국에서 이제 데이브 코헨이라는 분이 비상장일 때부터 이제 여러 번 투자를 해주시고 지금 저하고 같이 의결권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꿈꾸는 거를 이룰 수 있냐 이제 그런 거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는 디라스트 중심이었는데 저는 좀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작년에 조금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식약처 훈목허가 받은 게 2020년인데 현재 임상 현장에 쓰이고 있는지 하나랑 그리고 피플바이오에서도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가 있는데 그 제품이랑 차이가 좀 어떤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랑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플바이오는 이쪽 시장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퀀텀 매트릭스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워낙에 일을 다 하고 발표를 해왔어가지고 저희 알츠하이머 같으면은 저희 회사의 이제 플랫폼이 사실 그 분자 진단 플랫폼이 되게 유니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멀티플렉싱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에서 여러 개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센싱할 수 있는 그런 파리클을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조그만 입자인데 거기에 막 바코드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 프로틴 농도를 잰다든가 엘라이자를 하는데 이제 프로틴 농도 여러 개를 동시에 잰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키트고요. 요거는 그 국가 치매 단장을 하시는 그 무기니 교수님 연구실에서 찾은 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랑 이제 기술적으로 좀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피플바이오는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머를 이제 감지를 하는 기술이고 싱글 마커 기술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멀티 마커입니다. 뭐 4개, 5개인데 지금 인증받은 건 이제 4가지 마커를. 그런데 이제 마커 하나가 이제 다른 패스웨이들을 치매에 유관한 패스웨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마커를 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의료 그런 보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5대 암을 한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5개 받고 이런 식으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맞는데 다른 어프로치가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있냐면 하나의 질환을 더 잘 뭐 예후 예측을 한다든가 뭐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정확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마커를 보는 그런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4가지 그 마커들 물론 아밀로이드 베타 포함해서 그 4가지 그 치매 유관한 마커들을 가지고 이제 좋은 코호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마커를 이제 찾은 거를 올려서 알고리즘 분석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점은 MCI,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 그리고 이제 그런 뭐 MMSE라 그래가지고 사실 치매가 좀 문제는 그런 골든 스탠다드가 이렇게 딱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희 미생물 지금 저희 거 뭐 98% 정확도다 그러면은 그냥 명확한 골든 스탠다드가 있어도 딱 비교하면은 그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치매는 지금 많이 쓰는 스탠다드가 이제 그런 문진 검사죠. 기억력 테스트 문진 검사 뭐 30분짜리도 있고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테스트도 있고 그런 거랑 보던가 아니면 아밀로이드 펫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거 같으면 그런 문진 검사하고의 코릴레이션도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죠. 그 얘기는 뭔가 이런 브레인 펑션하고 관련이 더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뭐 브레인 헬스 검진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이게 치매라는 거가 지금 현재 이제 약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약들이고요. 사실 이제 뭐 저도 뭐 그런 유전자가 있기는 한데 미리미리 한 20년 동안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검증된 거는 뭐 핑거 스터디라 해서 이렇게 5가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치매 발병률이 확실히 낮아진다. 이제 이런 스터디가 롱지튜드널 이렇게 본 것 중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은데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뭐 소셜 릴레이션, 브레인 프랙티스하고 그다음 심혈관계, 뭐 리스크 컨트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그런 걸 했을 때 실제 치매 발병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건강 검진에서 이런 전문가 컨설트가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되게 인풋을 많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밸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약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치매 유관한 브레인 헬스 유관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온 것들이랑 같이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검진 시장 쪽을 먼저 하겠다 이제 이게 저희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마이너하게 들어가면은 뭐 피플바이오 그 제품이 인큐베이션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매뉴얼한데 저희는 원래 시작부터 건강검진 시장 대량 샘플 위주로 타겟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전자동화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요게 뭐 사실 국내 시장만 해도 한 2천억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의사하고 환자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그래서 한 병원 한 2-3군데 정도에서 이제 시범 사업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 안에 마켓에 런칭을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흑자 전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랑 이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 이 장비를 계속 팔아야 되니까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품을 교체하는지 좀 수익원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저희는 장비는 뭐
그러니까 네스카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린터 잉크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장비가 이제 들어가서 환자 한 명당 저희 키트를 이제 하나씩 쓰게 되는데 그런 키트에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비를 이제 까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구조로 돼서 이제 누적 장비 몇 대가 깔렸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에이전트를 얼마를 쓰고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장비 매출이 훨씬 큰 거죠. 이제 깔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300~400대 깔리게 되면은 80% 이상의 리에이전트에서 나오게 되고요. 저희 리에이전트 이제 마진 구조가 이제 크죠. 장비보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아직 여기에는 뭐 이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올해 중에 발표를 저희가 할 거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 기술 개발을 저희가 올해 해가지고 이 마켓이 이 폐혈증 진단 마켓이 저희가 약을 골라주는 쪽이 한 3~4조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에 균이 있는지 알려주는 마켓이 혈액배양 그게 한 6조가 넘는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균의 이름을 알려주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마켓이 이제 또 한 3~4조 정도 되게 돼서 이 전체 이 세트로 했을 때 이제 폐혈증 진단 마켓이 이제 10조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되게 기술적인 난점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한 거를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R&D 하는데도 액티브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왔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FDA 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FDA 비용 같은 거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뭐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촥 깔고 이걸 누가 안 쓰겠냐,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대리점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뭐 가고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이런 리에이전트 쪽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깔리는 게 많아지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사실 이제 FDA 비용은 저희가 뭐 원타임으로 하는 비용이니까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 한 뭐 70억, 80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FDA 비용이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수익성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또 지금 폐혈증 이제 찾아주는 기기가 네. 병원마다 지금 다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퀀타 매트릭스는 그 기존의 제품들을 대체하도록 병원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그 대형 병원들을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 지금 있는 제품은 주요 타겟이 그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제품은 저희가 지금 수가 이제 뭐 16만 원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 거보다 이제 가격은 뭐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죠. 훨씬 더 낮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생제 이 약에 대한 감수성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응급하지 않은 그런 샘플들. 사실 샘플 숫자는 10배 정도 더 많고 가격은 10배 정도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들이 그 제품에다가 이제 이 혈액 감염 환자 제품을 그 샘플을 돌리게 되는. 근데 뭐 혈액 감염 같으면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급한 환자인데 시간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피해서 한번 분리를 해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언맨 니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 대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경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이제 이 응급 환자들, 그러니까 피에서 균이 나온 그런 환자들, 균혈증 환자들한테 빠르게 약을 골라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한 4~5불, 뭐 10,000원 이하 검사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한테 쓰게 되고 환자 수는 10배 정도 되겠죠. 근데 진짜 응급한 이런 환자들 거는 이제 저희 걸로 쓰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굳이 대치를 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경쟁사 중에는 그걸 대치하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곳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전략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쪽은 이미 커머너타이즈가 돼가지고 이 칩의 가격이 뭐 몇 불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 그쪽에서 이제 이런 혁신 기술을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응급 환자, 뭐 이렇게 그런 뭐 혈액에서 이제 균이 나오는 그런 응급한 환자들용으로 굉장히 특화하는 게 이제 저희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병원을 설득하는 요소는 사실 의외로 이 관련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환자들한테 지금까지 빨리 결과를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되게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생존율이나 그다음에 약을 바꾸는 시간 같은 거를 실제 병원 환경하에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는 거는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거를 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런 각 과에서 이런 오더가 검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오더를 따로 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오더를 내게 이렇게 홍보하고 이제 이러는 부분이 더 큰 그 배리어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